네, 발표 순서는 그 수시 모집 일정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전형 방법별 준비 요령, 논술, 자기소개서, 활동 보고서, 면접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자연 계열 융합, 그러니까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 소개해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 지금 6번을 쓰게 돼 있는데 6번에 대한 지원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네, 고교 추천 전형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자 면접 전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이후에 정확한 시간 안내가 이제 가능하고요. 대부분 이제 보시다시피 그 10월 중순 이후에 지금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학 특기자 전형, 과학 특기자 전형, 국제학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어학 특기자 전형과 국제학 특기자 전형을 같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시간이 오전, 오후 이렇게 지금 따로 있으니까 시간 안배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체능 서류 전형이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서류 전형이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과학부 면접은 10월 26일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일 한 10일 후에 11월 24일에 치러집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저희가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 네 과목이 있습니다. 인문 1은 인문과학대학하고 사범대학 인문 계열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데요. 지문 중에 영어 지문이 포함됩니다. 인문 2는 상경계열,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치르고, 그 다음에 엘텍 공과대학에서도 인문계열 학생을 좀 받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학생들도 인문 2를 치러야 됩니다. 자연 1은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이 다 치르고요. 자연 2는 의과대학 학생 지원자가 치르는 전형입니다. 참고로 의과대학은 내년에는 논술 전형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논술고사는 특별한 작성 요령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제시문 및 논제 이해를 정확히 해서 분석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를 자랑하듯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온 그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뜨리지 말고 작성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역대 논술고사 문제가 다 나와 있고 해설도 나와 있고 또 교수님들의 논술 특강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고사 시간 내에 완성된 글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은 특히 그 다양한 고전과 양서를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글, 그러니까 여러 글을 읽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진다.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뭐 A 지문과 B 지문을 C 지문 저자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역시 논술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이 연습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딱 재놓고 부모님이 감독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독하에 동일한 주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한다. 공개된 기출문제와 제시문을 집중 탐구한다. 정확한 어법과 명료한 표현을 익힌다. 정해진 답안지 분량 내에서 답안을 구성한다. 제시문의 개념을 이해한 후에 문제를 분석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 지금 참고하셔가지고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해보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논술 준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계열 학생은요, 저희가 철칙이 있습니다. 출제를 할 때 꼭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교과서를 전부 분석해서 교수님들이 며칠간 공부를 하시고 꼭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서 요구하는 수학의 기본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화여대 논술 준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논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결과뿐만 아니라 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과정을 그 답안지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교과서 증명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스스로 증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기본 개념을 기초 문제풀이로 다지고요. 그리고 점차
응용 문제를 꾸준히 풀어서 응용력을 기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과정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답안지를 받아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백지로 냅니다. 백지로 내면은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풀이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이제 논술이 학생부가 30%, 논술이 70%입니다. 이제 그 학생부에서 보면 한 4등급의 학생이 10점 만점 중에 4등급의 학점이 8.8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강에. 그러면 1.2점이 깎이는 거고 그거를 30점으로 환산하면은 3.6점이 깎이는 겁니다. 그것은 논술에서 논술 100점을 환산했을 때 몇 점에 해당하느냐면 약 한 5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4등급의 학생이 1등급의 학생을 넘어서려면 부분 점수 5점만 더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지로 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써서 부분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낮다고 내가 논술도 뭐 학생부가 이화해야 되는 30%나 되니까 학생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로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저희 입학처의 그 베테랑 전문 사정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때 학생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무조건. 근데 학생부를 빠짐없이 사정관 선생님들이 평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없이 자소서만으로 합격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네. 그렇지만 자소서가 학생부를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진로 희망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시고 실적을 나열하는 것은 학생부에 실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소서에 또 나열하지 마시고 학생부에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진정성을 보이고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저희가 대학교육협회 표준 문항을 따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3가지 문항이 있고요. 1000자, 1500자, 1000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거를 이제 1000자 이내에 써야 되거든요. 이것은 개인 학업 역량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뭐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호기심을 발휘해서 지적 탐구 역량을 발휘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게 공부했느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성을 성적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교과 공부 스토리를 쓴다든가 아니면 심화학습 스토리. 그러니까 교과 공부 스토리는 직접 탐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어필을 하시고요. 심화학습은 그것을 깊게 공부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유도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진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학습법이, 나만의 학습법을 이제 체득했다. 뭐 이런 것들이 1000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학 기간 동안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이것은 교과 및 비교과를 포함합니다. 교내 활동을 3개 이내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질문들이 전공 잠재력,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준비도를 써야 되는데 4번 항목이 없으니까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런데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2번에다가 전공에 대한 활동 잠재력을, 내가 전공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니까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건 전적으로 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열정과 노력을 다했다라, 또 어떤 주제어, 표제어들을 좀 활용해서 또 이렇게 읽기 쉽게 사정가들이 경험 또는 역량을 어필하는 것, 또 나의 전공 잠재력을 보여주는 내용, 또 어떤 의미 있는 활동과 경험을 기술하는 것. 네. 어떤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상황이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잘 쓸 수 있는 그것을 이 넷 중에 하나 또는 다른 것들이라도 좋으니까 충분히 솔직하게 그 활동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 천자인에 쓰는 건데요. 이것은 학교 생활 중 사회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도 있고 또 학교 활동도 우수한데 이것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고 또 리더십에 대한 얘기고 또 협력 나눔에 대한 얘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정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그 본인의 사회성, 인성, 사회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학습 내가 공부한 것을 재능 기부를 한 사례, 그 다음에 동아리 등 학생 활동 중에 어떤 갈등이나 소통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그런 것들 또는 그런 실천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또 자기 성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보고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활동보고서는 특기자 전형에서 주로 받고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그리고 예체능 서류에서도 받습니다. 활동보고서는 왜 받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각 전형별로 역량 평가를 위해서 받습니다. 추가적인 역량 평가를 위해서 받는데요. 활동보고서 작성 요령은 자기소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 활동과 실적을 적는 리스트입니다. 그거 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활동이 많은 경우는 칸이 모자라겠죠.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칸이 많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학특기자는 4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상 4칸, 뭐 활동 4칸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고난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시고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4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활동이 적은 경우는 빈칸이 생기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개수의 많고 적음을 주요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두는 것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를 쓰시더라도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증빙서류는 많이 내면 좋으냐? 아닙니다. 증빙서류는 진짜 증빙서류라 증빙서류는 수상 및 활동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또 원본 대조필을 하셔야 되고 기간이나 분량 등을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잔뜩 만들어 갖고 이게 증빙이다라고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 보고서는 이렇게 수상 관련 항목, 어학 관련 항목, 활동 관련 항목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항목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우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3칸이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마지막에 한 칸만 내서요. 그러니까 어학 분야를 포함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1, 3번 항목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하시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 칸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학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상과 활동 관련된 각각의 서술 부분이 없어지고 한 칸에만 쓰도록 올해 변형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활동보고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 특기자 학업 능력 관련 서류, 공인 영어 성적 시험, 영어 시험 성적, 그 다음에 수상 및 활동 실적 있는데요. 물론 이 항목도 좀 간소화됐고 각각에 대한 우수성을 쓰는 것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영어로 쓰도록 이렇게 저희가 활동 보고서 양식을 좀 간소화하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쓰시고 나서 입력은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체능 서류 전형의 디자인 학부도 활동 보고서를 봤는데요. 1번 교과 활동, 2번 비교과 활동, 3번 여러 다른 발전 가능성, 역량 이런 것들 드러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기술하는 항목이 있는데 교과 활동은 우선 미술 관련 교과 중심으로 기술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 교과목 중에 디자인 관련 활동이 접목된 교과가 있으면 기술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교과목 중에 또 우수성 우선순위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으면 역시 이것도 칸이 모자랄 테지만 모자라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곤란도 우수성을 자신이 생각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역시 미술 활동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교내 활동, 학교 활동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학부도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교과 활동도 체육 활동부터 기술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수한 일반 교과목 중에 체육 활동의 우수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어떤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차례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내외 스포츠 활동은 학교 체육, 학교 스포츠 활동, 학교 활동 중에 스포츠 관련 활동, 이렇게 순서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형 방법별 준비 요령 중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화여대 면접의 특징은 제시문이 없는 서류 기반 학생 맞춤형 일반 면접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신 학생부를 우리 면접관 교수님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거기서 추가로 질문하실 것을 뽑아내신 다음에 면접을 하십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나온 것들을 팩트 체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깊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활동의 역할이 정확히 뭐였는지, 수행 과정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네, 꼬리 면접이라고 하죠. 꼬리 면접. 네. 컴퓨터 코딩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그 언어에서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꼭 꼬리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이 정말 깊게 공부했는지, 활동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실 수 있다는 의견이 아주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면접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 준비는 긴장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자신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면접의 요령은 긴장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부를 좀 읽어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교수님이 물어보실까, 이렇게 예상 질문도 이렇게 뽑아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융합 선발 모집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엘텍 공과대학의 학과들, 그 다음에 신산업융합대학, 간호대학, 스크랜튼 대학에서 미래인재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인문계 학생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 중에서 자연계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이화여대로 요 모집 단위에 꼭 지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공학 요 분야인데, 요 분야는 이제 인문 8명이나 뽑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 중에서 이 분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은 이쪽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 모집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많은 수의 지원 전형에서 합격 통보를 받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근데 이따가 1대1 상담을 하실 때 각 개별적으로 학생부나 이런 것들 상담을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육회 지원 전략을 물어보시고요. 이것은 그냥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는 학생부가 강하냐, 수능이 강하냐, 이걸 좀 생각을 해서 일단 교과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학교 활동이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교과 내신과 학교 활동이 전부 우수하면 아무 문제 없고요. 교과 내신과 학교 활동이 둘 다 조금 물음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교과 내신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주요 교과 국영수 사과를 평균 내신의 1.9점까지 1점대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수능이 우수하다면 정시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모두 사실 수시에서 조금 상향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시도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대로 수능이 좀 불리하겠다. 물론 이것은 진짜 수능은 아니고 모의 평가를 통해서 나온 나의 1년 동안의 평균 성적 정도 되겠습니다. 수능이 좀 불리하겠다 싶으면 교과 전형은 좀 적정 수준의 학과에 지원하시고, 논술 전형은 조금 상향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활동이 내가 우수하다라는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학생들은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든 지원 서류가 다 그 활동에 관심과 호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참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거기까지도 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들 중에서 결과나 성과물이 좀 분명한 학생, 또 그 학생들 중에서 우수성이 좀 인정되는 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과 호감 정도 또는 적극적인 활동 정도로 우수성을 보지 마시고 결과와 성과물이 분명히 있고 또 우수성이 인정될 만한 학생은 내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학생이 또 내신도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이런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이기 때문에 한 4가지 쓰시고 논술전형 2가지 쓰시고요. 그리고 내신이 중위권의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를 줄이셔가지고 종합전형 3가지, 논술전형 3가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것이 저희 사정관 선생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내신 학교활동 둘 다 애매하다라고 하면 일단 수능을 보시고요. 수능이 우수하면 논술에 올인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6개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예, 이들은 정시형 인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시형 인재임을 잊지 마시고 남은 시간 수능에 올인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좀 불리하다, 수능도 좀 불리하다 그러면 논술 전형도 역시 하향 및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 100대 1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능에 조금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저희는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수능 최저에 걸려서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고민될 때는 해야 되는 것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고3이 돼서 나의 유형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재인지 종합전형 인재인지 아니면 논술의 인재인지 수능의 인재인지 하여튼 그 인재 상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고3의 유형을 좀 파악을 하시고 또 모의고사로 수능을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적에 너그러운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네. 행운의 여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전형의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방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자료 전부 설명의 동영상 자료 및 여러 가지 제출 서식, 논술 특강 같은 거 다 올려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